자, 이어서 작전 볼 텐데요. 오늘은 기업이 아니라 중국 국채 시장을 한번 위안화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안화가요, 막다른 골목에 왔어요. 우리 원화도 1,450원대 하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위안화도 여기서 더 밀리면은 최악일 정도로 붕괴가 될 정도로 위안화 약세가 심한데 특히 위안화가 심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국채금리 급락도 함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은 중국 인민은행이 좌시하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인민은행이 들어올 때 어떤 식의 대처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이후에는 위안화, 중국 금리, 이어져서 원화, 그리고 미국 금리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조금 아주 간략하고 쉽게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지금 원화뿐만이 아니라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위안화도 달러 빼고는 다 막다른 골목인데 제가 지금 차트, 위안화 차트를 끌어왔는데요. 이 달러 위안은 전통적인 마지노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7.3 위안입니다. 이 7.3 위안은 뭐 어떻게든 방어를 하려는 게 현재 인민은행과 중국의 방침입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7.3 위안 레벨에서 보면 여기 일봉에서도 좀 막혀 있죠. 이제 스캔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도 막혀 있고 저희가 주봉 쪽으로 봤을 때도 7.3 위안에서 어떻게든 끌어내립니다. 한번 7.4 갔다가 이 첫째 주에 그냥 달러 매도하면서 이제 살려놨고 월봉으로 봤을 때도 이 7.3 위안이 갖는 요 위치가 엄청난 위치거든요. 그래서 7.3이 깨지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겁니다. 물론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가 이제 환율을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7.3은 못 깨더라도 헤지 펀드가 홍콩 달러를 깨면서 지금 중국의 7.3 위안 레벨을 깨려고 막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월봉 차트인데 7.3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속수무책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시점 어디에서도 중국도 환방어에 들어올 텐데 자, 그럼 왜 이렇게 위안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가? 또 위안화 약세 나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채를 들고 있죠. 그래서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외환위기 없다. 뭐 더 위안화 약세돼도 괜찮다 그러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한때 중국이 갖고 있는 미 국채 보유량이 1조 3천억 달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 9월 말 기준으로는 7,700억 달러로 줄었어요. 이게 초반부에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 국채를 팔면서 줄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 7.3 위안을 트라이를 하게 되면서 상대로 외환 방어하느라고 미 국채를 또 팔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미 국채를 팔아서 그거 달러 가지고 위안화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 국채를 팔게 되면 미 국채 금리 오르죠. 미 국채 금리 오르면 달러는 더 강해지죠. 이래서 지금 중국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을까? 아마도 인민은행이 미국 국채를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중국 국채를 공매도하는 형식으로 크게 보면 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뭐 한 가지 좀 생각해 둘 게 항상 잘 아시겠지만 채권 가격이랑 채권 금리는 반대잖아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상태를 보면 채권으로만, 특히 국채로도만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망했죠. 중국 주식도 별거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국 국채를 사려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버블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1년간 중국 국채의 10년물을 보면 너도 나도 중국 국채를 사려고 하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가격과 금리는 반대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10년물 중국 금리인데 1.69%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대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상 초유의 지금 금리 하락, 이 저금리 상태가 내려온 겁니다. 저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연동해서 위안화도 초약세, 7.3 위온으로 나오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투자 바스켓은 중국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채, 우리의 원화도 중국 국채, 중국 위안화와 그대로 동조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의 금리, 아마 여러분 지금 주담대라든가 은행 가보시면 오히려 금리를 깎아주고 있을 겁니다. 더 깎아야 되는데 아마 가상금리를 안 떨어뜨려서 그러는데 우리의 10년물 금리도요. 거의 3.7, 한때는 막 4%대 간다고 하는 게 지금 2.8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앞서 중국 금리도 떨어져서 1.69, 우리는 지금 2.8%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금리 떨어지면서 원화도 약세가 되고, 그래서 크게 보면 위안화 약세가 또 원화 약세로 와서 중국도 7.3, 우리는 1,450원, 둘 다 마지노선으로 와 있는데, 자, 제가 앞서서 이제 인민은행이 어떻게 개입할 건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인 것이요, 중국은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자국 내가 거의 한 70% 이상, 80%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가 중국 국채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인민은행의 선택은 뭐냐면, 뭐 자국 내 은행들이 되게 많이, 뭐 금융기관들이, 중국의 기관들입니다, 국채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빌려다가 되파는, 마치 주식처럼 채권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난 주말부터 외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팔았잖아요. 공매도긴 하지만. 그러면은 가격은 하락했고,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 급속하게 떨어졌던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중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7.3 마지노선에서 다시 위안화를 밑으로, 그러니까 7.3 위로 가면 위안화 약세고요, 달러당 밑으로 가야 위안화 강세가 나오니까 이런 방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일명 중국의 국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몇 번 계속 반복을 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금리를 다시 높이고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도 미국에 대한 공격을 실행할 수가 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은 괜찮지, 뭐 미국은 달러 강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미국도 지금 맘 편한 상태가 아닌 것이, 혹시 지난 SVB 사태라고 해서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뭐 미국의 6대 은행이 붕괴됐던, 부도가 났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 국채 금리가 언제였냐? 4.7%를 올라가면서 5%를 향해 가면서 은행들이 대거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은 이 들고 있는 실리콘밸리 등 같은 이제 이런 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 가격에 대한 하락들, 또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를 차트인데, 여기 이게 4.7, 여기가 또 벗어나게 되면 여기 라인이죠, 또 문제가 되는, 가령 지난 SVB처럼 2023 말에 5%대 가면 은행들 또 파산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5, 와 달러 강세, 우리가 좋아라, 미국은 대단할 거라고 하지만 미국도 요 레벨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자신들의 국채 금리를 높이면서 위안화 강세에 성공한다면은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공격, 그럼 미국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개를 보면, 중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너무 낮아져서 문제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얼핏 올라가서 괜찮은 것 같지만 4.5 이상, 4.7 레벨로 가기 시작하면 미국이 먼저 또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주말에 외신들 좀 보니까, 이걸 알면 시진핑과 트럼프가 극적인 뒤통수 치는 뭐 화해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분석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달러 위안 매일 보셔서 7.3 위안을 꼭 사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7.4, 일시적으로 한번 갔다 왔지만은요, 위안이 그게 그상 가면은 중국, 우리나라 다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또 이게 이제 7.3 위안 가면 달러가 승리를 하겠지만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또 4.6, 4.7 가면 또 미국이 힘들어지는 것들 하나도 볼 수 있어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최근 2주 내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7.3 위안 밑으로 다시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지금 친중이냐 친미냐잖아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중국을 응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금리가 좀 높아지고 위안화가 강세를 만드는 쪽으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봐서, 향후 2주간 연말까지가 큰 변곡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민은행의 대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은 중국의 국채 금리 1.6%대까지 사상 초저금리가 된 중국의 국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